자, 안녕하세요. 집합과 명제 네 번째 시간 명제와 증명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명제 참과 거짓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명제, 단일한 명제가 있습니다. 눈이 온다. 이런 명제가 있으면 이 명제가 참이라는 것은 눈이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하면 되죠.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조건으로 본다면 그 여러 날들 중에서 눈이 오는 날들만 골라보면 될 겁니다. 그럼 눈이 온다라는 명제가 참이 되는 날을 고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Q라는 또 명제, 비가 온다라는 명제가 있어서 이 명제들이 결합이 되었을 때, 논리가 결합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그는 참과 거짓이 이 명제가 참이라는 거 어떻게 판단할까? 진리집합은 어떻게 구할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앞에서 명제 논리들이 결합되는 걸 봤는데요. P 또는 Q, 눈이 오거나 비가 온다. 또 P and Q, 그 다음에 P이면 Q, 또 모든 어떤 이런 거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죠? 그럼 P 또는 Q는 자, 눈이 오거나 비가 온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참이어도 이 전체는 참이 되는 거죠. 눈이 오든지 뭐 비가 오든지. 자, 그럴 때 하나만 참이 됩니다. 집합, 진리 집합으로 표현한다면 P와 Q의 합집합 이렇게 되겠네요. 자, 눈이 오고 비가 온다. 그리고가 되려면 둘 다 T여야 되죠. TT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이게 진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진리집합은 교집합만 고르게 되고요. 자, 눈이 오면 비가 온다. 이 조건과 결론이 참이 되려면 기본적으로는 어떤 조건에 대해서 결론도 T가 돼야 됩니다. 약간 다른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만 먼저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P가 Q의 일단 부분집합이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성립하지 않는 걸 증명할 때 사실 이게 더 중요한데요. 가정, 눈이 오지만 비가 오지 않는 그것이 존재하면 P의 여집합, 이것이 공집합이 아니면 존재하면 우리는 이것은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명제는. 그죠? 이런 예를 하나 드는 걸 우리는 반례를 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대되는 예를 하나 들어서 이것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것 있습니다. 자, 모든 P, 그러려면 모든 날에 다 눈이 와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진리 집합이 전체 집합이 돼야 이렇게 돼야 우리는 참이다 이렇게 얘기하겠네요. 어떤 P가 되면 눈이 오는 어떤 날이라도 존재하면 되겠네요. 다시 말해서 공집합이 아니기만 하면 우리가 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논리가 결합된 어떤 명제나 조건들을 설명하는 방법 잠깐 정리해봤고요. 자, 조건문을 조금 더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한번 변형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P이면 Q라는 이런 명제가 있습니다. 조건문 가정과 결론이라고 했죠. 결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P이면 Q가 우리는 앞에서 했던 그대로 이어가 보죠. 눈이 온다. 그럼 눈이 오면 비가 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것을 모양을 좀 바꿀 수 있어요. 가정과 결론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Q이면 P 이렇게 바꾸는 걸 역이라고 해요. 그럼 이건 뭡니까? 비가 오면 눈이 온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가정과 결론을 바꾸지 않지만 부정을 했습니다. 그럼 눈이 오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이런 걸 이의명제라고 합니다. 원래 명제에서 이. 그 다음에 가정과 결론을 바꾸면서 부정까지 같이 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대우라고 불러요. 이런 관계를 대우. 다시 말해서 not P 아니죠. not Q. not Q이면 not P 이렇게 됩니다. 그럼 비가 오지 않으면 눈이 오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원래 명제와 이 관계가 대우가 되고요. 잘 보면 알겠지만 역과 이도 우리가 대우 관계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집합으로 설명을 해보면 이제 P가 Q의 부분집합이면 우리가 참이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P가 만약에 Q의 부분집합이라면 반대로 Q의 여집합과 P의 여집합을 생각해보면 바깥쪽에 있는 것들을 생각해보면 P의 여집합이 훨씬 더 커서 이렇게 포함관계가 되죠. 자,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사실 같은 조건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원래 주어진 명제와 이 대우 명제는 같은 값을 가지고 같은 진리값이라고 하는데 얘가 T면 대우도 T이고요. 원래 주어진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명제를 우리가 동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실을 증명을 할 때 대우가 참이라는 걸 보여서 원래 명제가 참이라는 걸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 걸 대우를 이용한 증명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학 문제를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보면, 자, 어떤 자연수 n에 대해서 n이 짝수이면 n 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 이걸 p, 이걸 q라고 해보죠. 자, 근데 얘를 직접 증명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거꾸로 갑니다. p이면 q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not q이면 not p라는 걸 증명할 거예요. 얘랑 얘랑 동치니까 이런 표현을 써요. 화살표. 자, 대우는 자연수 n에 대해서 n이 홀수이면 n 제곱도 홀수이다. 이렇게 써지는 거예요. 짝수의 반대니까, 그죠? 그래서 n이 홀수다. 그러면 우리는 홀수는 2k 플러스 1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k는 0 또는 자연수에서. 이걸 가지고 얘를 일단 제곱을 해버리면, 왜냐면 n 제곱을 확인해야 되니까 2k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얘를 풀어버리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 우리는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봅니다. 그러면 2 곱하기 어떤 수 플러스 1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홀수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n제곱도 홀수이다. 그럼 설명이 됐네요. n이 홀수이면 n제곱도 홀수라는 게 설명이 됐으니 대우가 참이다. 그래서 주어진 명제도 참이다. 이런 논리로 풀어갈 수 있는 게 대우 증명입니다. 자, 비슷한데 귀류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약간 다른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대우가 p이면 q를 증명하기 위해서 not q이면 not p 이렇게 갔잖아요. 자, 결론을 부정하는 건 맞는데 not p로 꼭 가는 게 아니라 이쪽에 어떤 모순을 일으키는, 모순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결론을 부정했을 때 모순이 생긴다. 이렇게 갑니다. 한번 보죠. 조금 어려운데 한번 보죠. 기류법을 이용해서 루트 2가 무리수이다. 루트 2이면 무리수이다. 이걸 증명할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결론을 부정합니다. 루트 2가 무리수가 아니라고 가정하면, 무리수가 아니니까 유리수죠. 그럼 유리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니까 n분의 n 이렇게 서로 소인 자연수의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얘를 이렇게 서로 정리를 해서 우리가 제곱을 해봐요. 이런 건 어떤 수학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냥 하는 겁니다. 방법이 정해진 건 아니고요. n제곱이 n제곱을 봤더니 곱하기 2로 나타낼 수 있죠. 짝수네요. 그래서 n제곱이 짝수이므로 n도 짝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짝수니까 역시 2k 형태로 나타내고요. 얘를 다시 제곱을 해봤더니 논리가 다시 돌아서 m제곱이 짝수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역시 m도 짝수야. 그래서 쭉 이 논리를 쭉 전개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mn이 모두 짝수예요. 그런데 우리의 처음에 어떤 전제가 있었어요? 서로 소라고 여기에 가정을 하고 들어갔죠. 가정. 그런데 그 가정에 모순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원래 처음에 가정했던 거, 루트 2가 무리수라고 했던 것이 잘못된 거죠. 그죠? 그래서 루트 2는 유리수라고 했던 것이 잘못된 거죠. 따라서 우리 루트 2는 무리수이다. 원래 명제가 참이다. 라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명제를 풀어나가는 여러 가지 논리 중에서 아주 많이 쓰는 논리가 3단 논법이라는 논리가 있습니다. 세 단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인데, 뭐 이런 거예요. 역시 조건문에서 가지고 오는데, P이면 Q가 있고, 이게 참이에요. 또 Q이면 R로 되는 어떤 명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P하고 R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역시 예를 한번 들어보죠. 사람이면 동물이다. 참인 거 맞죠? 참이에요. 동물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뭐 많은 일이 있겠지만 일단 다 죽습니다. 그죠? 언젠가는.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은 어떤가? 사람도 언젠가는 죽는다. 사람이면 다 죽는다. 이것도 참이 되는 거죠. 당연하게.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P이면 Q에서 이 Q가 다시 R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결국 P에서 R로 가는 것도 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집합으로 얘기하면 P가 Q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죠? Q가 R에도 포함이 돼요. 따라서 P가 R에 또 부분집합이 되니까 당연히 참이 됩니다. 자, 이것은 이 3개뿐만 아니라 사실은 4개, 5개, 6개 뭐 어떤 것이 이런 논리로 연결되더라도 다 참이 됩니다. 그래서 3단 논법 이렇게 표현합니다. 3단, 4단, 5단 다 갈 수 있는데, 자,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개념. 자, 여기와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도 같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예를 하나 들어보죠. 역시 P는
뭐 x는 5의 약수이다 이런 게 있고요. 자, q라는 게 x는 10의 약수이다. 이런 두 개의 어떤 명제 또는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럼 5의 약수이니까 집합으로 표현하면 1, 5가 되겠네요. 10의 약수는 1, 2, 5, 10 이렇잖아요. 자, 이걸 좀 명확하기 위해서 이제 P이면 Q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P이면 Q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잘 봤더니 집합이 P는 1, 5고 Q는 1, 2, 5, 10이니까 1, 5를 포함하고 20 이렇게 돼요. 따라서 P가 Q의 부분 집합이 되는 거죠. 이 말은 P라는 집합은 그 자체로 무조건 Q가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P는 그대로 Q가 되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해서 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런 용어를 씁니다. 충분한 조건이다. 그냥 P는 충분 조건 이렇게 표현하고요. Q라는 집합을 보면 1, 2, 50인데 1호는 그대로 P가 되지만 20은 P가 안 되죠. 그래서 Q가 P이기 위해서 Q는 P이기 위해서는 다른 조건들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필요 조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있을 때 가정은 충분 조건이 되는 거고요. 결론은 필요 조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집합이 동일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P하고 Q가 동일하다면 P는 그대로 Q가 되고 Q가 그대로 P가 되는 거죠. 두 집합이 동일하다면. 동일한 거를 우리가 서로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얘기하고요. 필요 충분 조건이 되면 P하고 Q하고 같다니까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동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예요. 방정식이 있는데, 그래서 x 더하기 2는 0이라는 방정식과 x는 마이너스 2라는 어떤 방정식. 자, 이 식은 서로 만족하는 해가 같은 거죠. 해집합이. 이것도 진리집합으로 보면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참이 되고요. 밑에 있는 식도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참이 돼요. 그럼 같은 거죠. 그럼 이 두 개의 이 방정식은 서로 동일하다. 동치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걸 우리가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표현해요. 사실 수학적인 어떤 풀이는 다 동치인 명제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